에 예. 이제 감사들을 하셨잖아요. 예. 감사라기보다는 인수인계. 예. 뭐 중간 뭐 저거랄까 아니면 뭐 소감이랄까 몇 말씀 해주세요. 뭐 아직 인수위원회가 네.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네. 어떤 뭐 구체적인 거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좀 문제점이 여러 군데서 노출이 되고 하니까 좀 더 이제 이게 정확하게 보면은 어떤 문제점이 노출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수인의 작업이 끝나면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일단은 우리가 벽서를 만들어 가지고 네. 우리가 잘해야 될 것은 배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못했던 것은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스스로 또 정화하는 네.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런 체육계에서는 일반적인 관행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테니스가 좀 앞서 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예, 저는 우리 대한체육계 관련단체들이 굉장히 많지만은 네. 사실 테니스 운동 자체가 굉장히 네. 신사적인 운동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맹단체 중에서 정말 우수한 이게 투명하고 공정한 단체인가 그건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정말 투명하고 공정한 그런 우리 단체가 되도록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가지고 만들어볼 생각입니다. 협회장에 출마하실 때 협회를 바라본 눈하고 실제로 이제 며칠이지만은 업무를 좀 몇 가지 익히시면서 또 인수인계 작업을 하시는 과정 중에 이 자신감 내지는 좌절감 이런 게 교체가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밖에서 볼 적에는 네. 이 자리가 굉장히 화려하고 정말 좋은 자리에 생각했는데 막상 월요일부터 당선되고 나서 월요일부터 출근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거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하는 그 긴장감이 오히려 제가 선거운동 할 때보다도 더 합니다. 물론 이제 뭐 시간이 조금 더 흐르면은 뭐 업무가 익숙이 돼가지고 좀 더 잘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정말 우리 현재 우리 협회 직원들부터 저까지 굉장히 긴장하면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라보는 눈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 예의주시하고 과연 곽영훈 회장이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일을 즐길 수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우려들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뭐 제가 듣기로는 밖에서는 인수위원회 구성해가지고 어떤 일이 지금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지도 굉장히 궁금할 거고. 네. 그 다음에 새로운 테니스 협회를 이끌어갈 인사들이 과연 어떤 분으로 채워질지 그것도 굉장히 궁금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뭐 솔직하게 이야기를 드려서 이번 선거운동 기간 중에 일단 도와주신 분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능력 있는 분들을 일단은 뽑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적어도 1년 정도는 기회를 드리고 1년 후에는 우리가 또 거기에서 더 능력 있고 그런 분들을 더 모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능력의 기준은 어디 있나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우리가 예를 들면 저는 모든 우리가 이번에 테니스 협회에 참여하는 분들한테 제가 바라보는 거는 우리 개개인의 잘하는 부분만 제가 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의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지만은 장점만 봐가지고 그 부분을 최대한 살리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만 볼 겁니다. 체육계에서 흔히 안 하는 공모제라는 방식을 오픈하셨거든요. 그건 어떤 의미가 있나요? 사실은 제가 하고 싶었던 거였는데 이번 대한체육계에서 아주 공정한 방법으로 이런 공모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도 인사를 선임을 해라.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제 생각하고 거의 일치하는 방법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법조계, 학계, 언론계에서 경기인이 아닌 쪽에서도 참여를 해서 협회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테니스를 전혀 하지 않고 그동안 관심 없던 분 그런 분들이 테니스계를 위해서 바라보는 눈 그건 좀 색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참여하니까 오히려 또 참신한 부분도 생길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대한테니스협회가 하나의
회사일 수도 있는데요. 예. 이거를 이제 그 끌고 가신다 생각하시면은 예. 여러 가지 뭐 얘기들도 많고 사람들도 다양한 사람들이 많은데 예. 그게 좀 걱정이 사실 앞서요. 저는 항상 제가 이때까지 걸어온 길이 네.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욕심을 버리고 네. 원칙에만 충실한다고 하면은 네. 다른 분들이 아무리 저를 뭐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 원칙에 따라서 밀고 나올 겁니다. 네. 그러면 그분들도 저를 보고 나서 그런 걱정도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이렇게 협회장이다 하면 프레지던트 하면 좀 즐기는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즐기려는 모습이 별로 안 보이시기도 하고 또 하나 이게 좀 재밌게 살아야 되는데 인생의 목적이 네.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제가 제일 아쉬운 게 네. 그 선거운동 하기 전에는 일주일에 3번씩 꼭 운동을 했는데 네. 지금은 그 운동을 못하고 있는 게 제일 아쉽고 네. 적어도 한 1년 후에는 네. 제가 이 테니스도 즐겁게 다시 하지를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임기가 4년이 넘는데 네. 짧은 기간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어떻게 이렇게 완주하실 자신감이 있으세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제일 염려하는 부분이 네. 첫 단추입니다. 네.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시냐에 따라 가지고 네. 사전 6개월을 어떻게 가는가. 네. 그래서 지금 제가 가장 긴장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네. 시기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당선이 된 그 기쁨보다도 네. 앞으로 우리 테니스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 그 고민이 더 앞섭니다. 지금이 오히려 나중보다는 지금이 가장 행복한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림도 그리시고 또 잘못된 거 잘한 거 인수인계도 서로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선이 모여져 있고 가장 행복한 시기가 아닌가. 어느 정도 타성에 젖으면은 또 그냥 굴러가는 대로 발전이 없으면은 또 회장님도 재미가 없으실 거고 주변의 테니스인들도 재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금 뭐 몸과 마음은 피곤하지만 네. 여러 가지 그 일주일이지만은 네. 제가 테니스 협회를 잠깐 일을 보면서 어떤 사업 구상을 해보다 보니까 재미난 일들이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국내 파트보다도 네. 해외 쪽에서 네. 여러 가지 뭐 제안도 있고 네. 그걸 잘 또 우리가 활용을 하면은 네. 네. 우리 주니어들 그리고 우리 코치들한테 어떤 혜택이 가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사실 또 벅찬 마음에 네. 벅찬 기분이 있습니다. 오늘 초등학교 선수들을 조사해 보니까 예. 우리나라에 등록된 선수가 644명이나 되더라고요. 예. 근데 생각보다는 적은 인원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들은 그냥 취미로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직업 선수로 해보겠다고 하는 마음인데 예. 그게 그 인원이 쭉 초중고로 올라가서 해외 국위 선양하는 선수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응원하고 지원해 주시고 하면은 굉장히 회장님으로서 굉장히 기쁜 일이 계속 있지 않을까 할 생각이 들어요. 저도 같이 우리 네. 초등학교 선수들하고 네. 같이 뛰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같이 또 우리 초등학생들이 느끼는 네. 앞으로 이게 선수상이라든지 네. 그런 것도 한번 듣고 싶고 사실 600여 명이라 그러면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 네. 학교 선수가 그 정도 같으면 네. 기존에 또 클럽에서 그렇죠. 하는 또 취미로 하는 또 선수들도 있고 하니까 아마 이 부분이 우리한테 앞으로 테니스에 큰 자산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제 곽용원 회장님이 취임 당선이 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대부분은 회장이다 하면은 재벌이다 내지는 뭐 돈 재력이 좀 많은 분들이 해야 된다 내지는 화려한 선수 생활을 하는 사람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보여주실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모든 테니스인들한테 제가 희망과 용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거의 30년을 그 테니스를 떠나고 네. 있던 사람이 다시 돌아가지고 네. 이렇게 테니스 협회장이 된 것은 정말 큰 행운이고 네. 우리 테니스 선수들이 정말 훌륭한 선수가 안 되었다 그러더라도 네. 여러 가지 다른 길이 우리가 또 자기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많은 테니스들한테 이 용기를 드리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우스갯소리로 그럽니다. 강경우리가 되었으니까 어느 누구도 다 회장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기분 나쁘지 않고 정말 그렇구나 하는 그 이야기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회장에 나서지를 않았거든요. 네. 왜 근데 용감하게 나셨었단 말이에요? 왜 안 나섰을까요? 다른 분들은?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꿈과 용기만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다. 근데 누구도 나서지 않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용기 있게 제가 나섰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그런 이야기를 하죠. 계란으로 바위치기나 안 된다고 예, 하셨군요. 네. 어떻게 인지도가 그렇게도 없는데 뭐가 자랑거리가 뭐가 있느냐. 그렇지만 저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지도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뭐 많이 떨어지지만은 저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무슨 일을 앞으로 하든지 누구한테 얽매이지 않는 그런 일을 추진할 수 있는 또 그런 장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제 첫 단추를 인선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예. 이제 1년 정도의 기회는 주면서 인선을 하겠다고 하시고 이렇게 선거 과정에서나 당선에 도움을 준 사람들을 예. 좀 중용을 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예. 잠깐 이렇게 이름은 밝히지 않더라도 예. 대략 어떤 관심사에 있는 사람들 어떤 분은 어떤 사람은 어떤 자리에 놓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시나요? 예, 뭐 실업팀 현재 감독을 맡고 있는 분이 네. 정무이사에 뭐 내정이 되었고, 네. 그 다음에 대학팀 감독 하시는 분이 이제 앞으로 또 그 대표팀 감독도 뭐 하시고, 네. 그 다음에 그 경기사 쪽은 역시 또 실업 쪽에서 네. 감독을 맡고 계신 분이 나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심판 쪽에는 네. 정말 이 다른 사람이 봤을 적에 공정하게 판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일단은 모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곧 뭐 다음 주 되면은 발표를 하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아는 네. 이 범위에 대해서 네. 일단은 그 여러 가지 인선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양해를 보여주시고, 그렇지만 1년 후에는 또 다른 각도에서 또 다른 분들을 더 잘하는 분이 있으면 또 모시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대한체육회에서는 학연 지연을 해서 같은 학교는 몇 프로에 안 되고 뭐 이런 조항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친인척도 안 되고 예. 뭐 같은 학교 선후배 관계도 인원수가 예. 전부 안 된다고 비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규정은 지키시는 거죠? 예, 그 규정을 지키려다 보니까 네. 사실은 우리 대한테니스협회 이사가 되기에는 정말 어려운 자리입니다. 네. 예를 들면 그 엘리트 부분에서는 네. 국가대표 선수 출신이 6명 이상 되어야 됩니다. 그래요? 네. 네. 그래서 뭐 엘리트 쪽에는 뭐 8명, 9명 정도 이사가 네. 되는데 네. 적어도 대한테니스협회 이사가 되려면은 네. 국가대표 출신이 아니면은 힘든 정도로 그렇게 지금은 어려운 자리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런 부분, 또 그다음에 동호인 부분, 네. 또 완전히 전혀 우리 테니스 계하고 전혀 무관한 부분들, 네. 이런 분들을 이렇게 이사를 모셔가지고 하면은 무슨 뭔가 좋은 그런 묘안들이 네. 많이 도출이 될 것 같습니다. 생활체육 쪽은 좀 문외하실 것 같은데 한국 생활체육, 예. 특히 동호회 랭킹 대회 예. 그리고 전국 생활체육연합회 통합이 됐지만은 예. 그런 쪽에 대해서는 어떤 식견이 있으신지요? 저 나름대로 공부를 했는데 불구하고 네. 아직까지 제가 완전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이렇게 동호인 쪽에서 아는 분들한테 한 두 분한테 네. 일단은 추천을 받았습니다. 네. 추천을 받아가지고 제가 좀 더 검토해보고 네.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동호인 쪽은. 예산 문제, 재정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볼륨이 커져가지고 협회가 예전에 그냥 뭐 1, 20억 단위가 아니라 지금 40억, 50억씩 되고 있는 단위인데 재정 문제 같은 거는 어떻게 부담감이 오진 않으세요?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사실 선거운동 하기 전에도 여러 가지 예산 결산서를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네. 했는데 다행히 제가 운이 뭐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신규 사업을 거의 뭐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신규 사업을 굉장히 해보면은 돈이 될 수 있겠다. 네. 예, 그리고 그 돈이 우리 주니어 선수들한테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물꼬를 트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사실 요즘 가슴이 벅찹니다. 네. 어떻게 보면 뭐 즐겁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말하자면은 기존에 했던 거는 그대로 두되 예. 새로운 일들이 더 많이 영역이 더 넓혀질 거라고 보시는 거죠. 예, 사실은 뭐 보니까 그동안 뭐 신규 사업은 뭐 별로 없었습니다. 네. 기존에 그냥 뭐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런 사람들이 그냥 사업들의 그 연결성 뿐이었지 새로운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노다지입니다. 네. 예. 우리나라 테니스 엘리트 수준이 예. 월드컵, 올림픽도 못 나가고 월드그룹도 데이비스컵 못 올라가고 여자는 패드컵에서 거의 꼴찌를 하다시피 하고 지역에서 예. 그리고 주니어들도 여자는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이 위상을 좀 끌어올려야 국민들이 테니스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좋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제 사실은 시기적으로 네. 우리나라에서 뭐 이행태 선수가 또 나타나고 네. 또 매년 침체기 있다가 네. 또 정현 선수가 나타나고 이런 이제 뭐 시기적으로 보면은 네. 큰 선수들이 네. 계속 연결해서 나오지 않는 게 굉장히 안타깝죠. 네. 그거는 어떤 요인이냐 그러면은 계속 지속적인 투자가 없었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통합된 테니스 했기 때문에 네. 엘리트도 신경을 써야 되고 생활체육도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생활체육은 수준을 올리고 네. 그 다음에 엘리트는 또 영역을 또 더 넓힐 수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시너지 효과가 조금만 더 공부를 해가지고 좋은 명화를 찾는다 그러면은 조만간에 또 좋은 선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열심히는 하는데 세계적 수준의 차이가 좀 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네. 격차라고 그럴까. 그거는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의 단점이 뭐냐 그러면은 네. 예를 들면은 하드코드에서는 강하고 네. 그 다음에 잔디 코드에서는 약하고 네. 또 클레이 코드에서는 약하고 네. 이런 선수층이 굉장히 얇습니다. 네. 가령 예를 들면 정현 선수가 이번에 프랑스 오픈 갔을 적에 클레이 코드에서 경기를 하던 모습을 보면은 네. 실제로 하드코드에서 경기를 하던 모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볼을 다양한 코트에서 이렇게 경기를 많이 접할 수 있는 어릴 때부터 그런 경험이 많아야 우리가 꼭 한 군데에서만 우리가 대회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안성 오픈과 여수 오픈, 네. 여수 오픈은 바뀌었는데 안성 오픈만 클레이에서 하고 네. 대부분 초등학교들이 대부분 하드에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대회 운영하기도 편하고 네. 그리고 뭐 선수들을 관리하기도 좋아서 하드코트 선택을 선호하는데 외국은 주니어들은 클레이 코트에서 많이 해서 기술 향상이나 또 여러 가지 체력 이런 것도 그렇죠. 많이 키우고 있는데 이번에 데이비스컵에 인도 가서 기대하는 두 선수가 4, 5세트에서 쥐가 나서 기권을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나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선수 보호하는 측면에서 네. 또 다음 게임도 있고 네. 하니까 기권할 수도 있죠. 네. 힘드니까 뛰지도 못하고 하는 게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 선수들이 과거에 우리 선배들에 비해서 네. 정신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떨어지지 않나. 네. 물론 우리 선배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코트에서 쓰러진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 그러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또 이제는 또 선수 보호하는 측면에서 또 중간에 간둘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참 아쉬운 부분이 많은 인도랑 데이비스컵이었습니다. 네. 네. 지금 올해 안에 꼭 해야 될 일들이나 잘해야 될 일 한 3가지만 꼽으신다면 어떤 거를 염두에 두고 계세요? 일단은 업무 파악을 해가지고 네. 정말 17개 시도에서 네. 그리고 우리 산하단체 유명에서 네. 어떤 부분들이 우리가 대한테니스 협회에 뭘 원하는지를 일단은 알고 싶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좀 더 빠른 기회가 된다 그러면 우리 주니어 선수들을 어떻게 해외를 좀 더 보낼까. 네. 예. 저는 항상 생각해 왔던 것이 우리 주니어 선수들을 해외에 보내가지고 넓은 물에서 놀아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투명하고 네. 공정한 업무 집행을 하기 위해서 네. 우리 스스로가
우리 협회 직원부터 정화하는 그런 그 계기가 네. 되었으면 하는 게 올해 안에 제가 바랍니다. 끝으로 궁금한 거 하나가 돈이 없으면 회장을 못하고 협회를 운영 못한다고 하는 설이 많았는데 예. 이 재원 내지는 돈이 없어도 되나요? 아니면 돈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저는 분명히 돈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돈이 새는 게 더 중요합니다. 새는 거요? 예. 그게 우리가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은 흑자 도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돈을 벌지만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흑자 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테니스협회가 그렇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저는 신규 사업을 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올해 안에 만들겠습니다. 그 삼국지에 관우, 장비, 유비 이런 캐릭터들이 있는데 회장님은 어디에 속하세요? 저는 뭐 세 가지 다 하고 싶은데 유비 쪽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써서 지혜롭게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또 헤쳐나가고 적이 있으세요? 사실 그 적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엌에서 접시를 안 깰라 그러면 설거지 안 하면 됩니다. 그러네요. 근데 설거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접시를 깨는 거지. 가만히 있지 않고는 뭐 모든 사람에게 뭐 다 좋은 사람이 되겠죠. 근데 일을 추진하다 보면은 적이 생길 수도 있고 그거는 언젠가는 다시 아굴이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끝으로 전국의 테니스인들에게 초등학교 선수부터 부모, 주니어들, 동호인들, 또 실업선수들, 90세 어르신들까지 그 전국의 테니스인들에게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나이 어린 주니어 선수들한테는 제가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테니스를 즐기는 테니스를 해야 됩니다. 재미있는 테니스를 해야 이게 나중에 가더라도 즐겁게 테니스를 치지. 어릴 적에 그냥 부모 강요에 해가지고 끌려오는 어린애들은 절대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 어린 선수들을 코트에서 그냥 재미있게 즐겁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중고등학교 되면은 자기가 이제 더 이상 선수생활을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그런 또 어떤 그 계기가 옵니다. 자, 저는 우리나라 운동선수들이 공부하면서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경우에 보면은 꼭 운동을 하고 나서 나중에 방과 후에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다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꼭 학교 공부에 충실하고 운동할 수 있는 그런 학생이 되고 선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대학 선수들한테 뭐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으면 이제 대학 선수는 학업하고 또 선수생활 같이 합니다. 역시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희 때는 거의 공부를 안 하고 운동만 했는데 요즘은 굉장히 그 대학 제도가 잘 정비가 되어가지고 역시 그 운동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운동을 하더라고요. 뭐 그래서 대학교 선수들은 뭐 가장 제가 볼 때는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실업 선수들은 이제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뭐 거의 프로 수준이지 않습니까? 프로죠. 거의 뭐 실업 선수지만 프로라고 보면 그거고요. 프로라고 그러면은 철저하게 자기 몸 관리 잘하고 돈을 버는 게 제일 목적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뭐 잘할 때 분명히 성공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뭐 시니어 우리 선수들 보면은 시니어 선수라 그러면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뭐 60이 넘고 그런 분들을 말씀드리는데 굉장히 그 노후를 잘 즐기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뭐 외국 선진국처럼 우리 시니어 분들은 즐기면서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어릴 때부터 시니어까지 뭐 이렇게 제가 문지점을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한국 테니스는 비전이 있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